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50세 주부 김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지금의 남편 박정호와 결혼했어요. 그때 남편은 무역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학 동기였던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남편은 키가 크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따뜻하고 든든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집에만 오면 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꼭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비싼 곳은 못 갔지만 한강공원에서 도시락 먹기, 동네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전통시장에서 장 보기 같은 소소한 데이트들이 참 달콤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은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손가락도 이렇게 작고 코도 이렇게 오똑하고 나를 닮아서 잘생겼어. 아니야,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밤에 깨서 울 때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이 녀석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되도록 우리가 잘 키워보자. 교육도 잘 시키고 사랑도 많이 주고 말이야.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아들부터 찾았고 주말에는 아들과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처음 말을 할 때도 남편이 더 흥분해서 좋아했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그 시절이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게 자라주었거든요.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하는 게 저희 집 전통이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스키장이나 찜질방. 소박했지만 정말 행복한 추억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특히 아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직접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영어 공부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부부는 큰 갈등 없이 지내왔어요.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잘 극복해 왔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 특성상 해외 출장을 자주 갔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저희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은정아, 이번에 중국 출장 일주일 정도 갈 것 같아. 새로운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집안일 많이 힘들겠지만 부탁해.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들한테도 아빠 출장 간다고 얘기해 둘게요. 현지에서 연락 자주 주세요. 혹시 몸 아프거나 하면 바로 말하고요. 그럼 매일 저녁에 전화할게. 아들 공부는 잘하는지 확인하고 너도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출장 갈 때마다 남편은 항상 현지 선물을 사와 줬어요. 저에게는 화장품이나 예쁜 소품을, 아들에게는 그 나라 특산품이나 장난감을 사와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남편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헬스장에 가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쓰더군요. 은정아, 나 오늘부터 헬스장 다니기로 했어. 요즘 몸이 너무 둔해진 것 같아서 말이야.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50대부터는 정말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나이잖아. 갑자기 웬 헬스장이에요? 25년 동안 운동이라곤 리모컨 들기밖에 안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무릎이나 허리 다치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이제 50대인데 건강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 헬스장에서 전문 트레이너가 제대로 가르쳐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몸매도 좀 만들고 체력도 기르고 일석이조야. 회사 사람들도 다들 운동하더라고.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휴대폰 사용 패턴이 바뀐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휴대폰을 항상 화면이 아래로 가게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귀가 시간도 전보다 더 늦어졌어요. 원래는 무역회사 특성상 8시쯤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9시,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오늘도 정말 늦었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 헬스장도 다녀야 하고 해서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 집에서 저녁 먹을게. 예전보다 훨씬 늦어지신 것 같아요. 원래도 늦었는데 요즘은 더 늦으시네요.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렇게 늦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와서 업무량이 정말 많아졌어. 헬스장도 가야 하니까 시간이 더 늦어지고 말이야.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의심이 든 건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지출 내역들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먼저 주유비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는데 출장 가는 기간에도 주유비가 계속 나가는 게 이상했어요. 출장 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몰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제가 모르는 지역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의 결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출장비 관련 내역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출장비는 회사 카드로 결제한다고 했는데 개인 카드로 호텔이나 항공료를 결제한 내역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싱가포르 출장이라고 했던 기간에 서울 시내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지난달에 싱가포르 출장 간다고 하시던 날에 서울 시내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요. 분명히 해외 출장 간다고 하셨는데 왜 서울에서 호텔비가 나간 거죠? 어? 그게 맞다. 그날 출장이 갑자기 취소됐었어. 그런데 이미 예약해놨던 호텔이 있어서 거기서 회사 사람들이랑 워크숍 같은 걸 했었지. 싱가포르 못 가게 돼서 대신 국내에서 팀 미팅을 한 거야.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뀐 거라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출장 취소됐으면 집에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호텔에서 굳이 지낼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이미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그냥 계획대로 진행한 거야.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더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호텔에서 지낸 거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회사 일은 원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도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잠깐 떴다가 사라진 메시지였는데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은 내일 약속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아는 수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 중에도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고 친구나 지인 중에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도 같은 수진이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오늘 고마웠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전에는 못 봤던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돌린다든지 하는 행동들이요.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남편을 미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들키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었고요.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이대로 계속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진실부터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25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미행이라는 걸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남편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던 날이었어요. 은정아, 오늘 강남 쪽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 먹고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미팅 끝나고 동료들이랑 간단히 한잔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점심을 먹고 남편 회사 근처로 가서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 회사 건물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6시가 넘어도 남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다른 출구로 나갔나 싶어서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예외적으로 4시에 나가서 미팅 장소로 바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미행은 이렇게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끝났습니다. 실패한 미행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결제하는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이 브라운 카페라는 작은 카페였어요. 보통 카페 이름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결제되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씩 그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금액도 혼자 마시기에는 좀 많은 편이었어요. 보통 음료 2잔과 케이크나 디저트를 시킨 것 같은 금액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카페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남편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좀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어요. 굳이 그렇게 멀리 가서 카페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위치였죠. 다음 날 저는 그 카페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브라운 카페는 주택가 한쪽 모서리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어요. 2층 건물의 1층에 있었고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아기자기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원두 진열장과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카페 앞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안을 살펴봤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카운터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는 날씬한 체형에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솔직히 예뻤어요. 남편 같은 50대 남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의 여자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는데 목소리도 생각보다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서비스도 친절하고 세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여자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었어요. 커피를 받고 창가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어요.
카페 오픈 기념 사진이나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같았는데 그중 하나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수진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평소에 즐겨 입는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수진과 찍은 사진인데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브라운 카페라는 곳 아세요?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브라운 카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친구가 추천해줘서요. 커피가 맛있다고 하던데 혹시 가보신 적 있나 해서요. 아, 거기 회사 근처에 있나?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카페는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분명히 자주 가는 곳인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회사 근처가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카페였는데 왜 회사 근처에 있나라고 물어보는지도 이상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헬스장 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집에서부터 따라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간 후 5분 정도 뒤에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다행히 신호등에 걸려서 남편 차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운전하면서 다른 차를 따라간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신호등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따라가서 들킬 뻔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헬스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브라운 카페가 있는 주택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카페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카페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수진과 함께 나왔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어요. 수진이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둘이 걸어간 곳은 카페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작은 빌라였어요. 2층 건물이었는데 수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고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빌라 근처에서 1시간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 치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요. 뒤돌아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저기 201호에 사는 이수진이라는 여자 아시나요? 네? 갑자기 왜요?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수진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죄송해요. 저는 장현우라고 합니다. 실은 저도 저 여자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혹시 당신도 그 여자랑 관련된 일이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길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라 2층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빠가 다음에 더 어려운 퍼즐 사줄게. 우리 아들 잘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어린 아이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빌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과 수진이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저기 나오네요. 지금 들키면 안 되죠? 빨리 제 차로. 현우가 급하게 말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남편과 수진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현우를 따라 그의 차에 탔어요. 정말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현우의 차에서 저는 남편과 수진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완전히 연인 같았어요. 진정하세요. 저도 저 여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 여자가 누구고 당신은 또 누구세요? 저는 장현우라고 합니다. 저 여자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작년에 저를 속이고 결혼하자고 해서 제 적금 3천만 원을 빼먹고 사라진 사기꾼이에요. 결혼 사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당황스럽네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6개월 동안 만나면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비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돈을 다 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제 남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몇 달째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당신 남편이 그 집에 드나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저희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결해 봐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 봐요. 저도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있어요. 현우는 저를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자료들이에요. 파일에는 이수진의 사진들, 그녀가 만나는 남자들의 사진들,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이수진이 각 남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들을 몰래 녹음한 파일들도 있었어요. 이수진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각자에게 다른 거짓말을 해요. 저한테는 카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는 아버지 병원비라고 했고 또 다른 남자한테는 전세 자금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여자가 전문 사기꾼이라니요. 그런데 가장 가증스러운 건 이수진이 각 남자들한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한테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을 거고 저한테는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고 다른 남자한테는 또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증거를 모아서 이 일을 확실히 해결해 봐요. 저도 제 돈을 되찾고 싶고 당신도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걸 바탕으로 도와드릴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해요.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확보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든든한 동지를 만났다는 것도 다행이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어요. 설령 속고 있는 거라고 해도 2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정 씨,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제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은정 씨가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혼자 고생하면서 노하우가 좀 생겼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일 처음이라서요. 일단 사진과 영상이 가장 중요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 친밀한 행동들을 찍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도 파악해야 하고 금전거래 내역도 중요해요. 이수진이 정호 씨한테서 얼마나 받아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현우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시간이 자유로웠고 저는 전업주부라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작전은 남편의 일정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현우가 며칠 동안 남편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퇴근 시간과 이동 경로를 체크했어요. 은정 씨, 남편분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이수진을 만나는 패턴인 것 같아요. 화, 목은 퇴근 후에, 토요일은 오후에 만나더라고요. 정말 규칙적이에요. 아마 이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일정을 겹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집에서 확인해 볼게요. 남편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 들어보고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패턴이 맞았어요. 화요일엔 헬스장, 목요일엔 회사 야근, 토요일엔 골프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정적인 장면들을 촬영해야 해요.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웬만한 건 다 찍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멀리서 찍어야 해요. 목요일 저녁 저희는 이수진의 빌라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남편이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시간이었거든요. 7시 30분쯤 남편 차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빌라로 들어가고 10분 후에 이수진과 함께 나왔어요.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현우가 연속으로 촬영했어요.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단순히 손잡고 걷는 정도로는 그냥 친구라고 발뺌할 수도 있거든요.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들어간 곳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둘의 모습이 밖에서도 잘 보였어요. 남편이 이수진에게 뭔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는 장면도 포착했어요. 아마 액세서리 같은 선물인 것 같았어요. 이수진이 너무 기뻐하면서 남편에게 볼키스를 하는 모습까지 촬영됐어요. 저런, 제가 평생 못 받아본 선물을 저 여자한테 주고 있네요. 25년 동안 결혼기념일에도 그런 선물 한 번 안 줬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화나시겠지만 지금은 참으세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 정도 증거면 이미 충분하지만 이수진의 다른 남자들까지 확인해서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그래야 정호 씨도 정신을 차릴 거예요. 며칠 후 현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은정 씨, 이수진이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어요. 은정 씨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그 남자도 이수진한테 선물을 주고 식사도 함께 하고요. 정말요? 그럼 이수진이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는데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이수진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자를 동시에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에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수진이 남편 외에도 다른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뭔 얘기? 나 피곤해서 빨리 자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이수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 이수진? 모르는데 어디서 들은 이름이야? 모른다고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현우가 찍어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과 이수진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볼키스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누가 이런 걸 찍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25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은정아, 이건 오해야.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마음이 흔들린 거지 진짜가 아니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시인했어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깊어진 거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거짓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헬스장, 야근, 골프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은정아, 나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제 정리할게.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정리한다고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번에는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가정을 지킬게. 너랑 25년을 살았는데 이런 실수로 다 망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거든요. 며칠 후 남편은 정말로 이수진과 연락을 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퇴근도 일찍 하고 헬스장도 안 간다고 하고 주말에는 집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우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은정 씨, 남편분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제 이수진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만나더라고요. 정말요?
분명히 끝냈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만나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시간도 짧게 만났어요. 하지만 분명히 만났어요. 현우가 보여준 사진에는 남편과 이수진이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차 안에서 30분 정도 대화하는 걸 봤는데 둘 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잠시 연락을 줄이자는 식으로요.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남편이 또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했어요. 여보, 이수진과 정말 끝난 거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연하지.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나 진짜 끝냈다고 했잖아. 그럼 어제 오후 3시에 어디 계셨어요? 정확히 어디서 뭘 하셨는지 말해 보세요. 어제? 회사에 있었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이유가 있어? 회사에 있었다고요? 그럼 이 사진은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현우가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나 이혼하고 싶어. 25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이랑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너랑은 이제 정말 끝이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25년 동안 충분히 했잖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진심을 들으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이수진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현우는 말렸지만 저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브라운 카페로 가서 이수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이수진 씨 맞죠? 저는 박종호 씨 아내 김은정입니다. 네? 누구세요? 갑자기 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고요? 몇 달 동안 제 남편과 만나신 걸 모른다고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죠?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수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갑자기 당당한 태도로 바뀌었어요. 아,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정호 씨도 이미 이혼 의사를 밝히셨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이라고요?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약국 사장님과도 만나시잖아요. 뭔 말씀이세요? 저는 정호 씨만 만나고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있잖아요. 사기꾼이라뇨. 저는 진심으로 정호 씨를 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심이라고요? 그럼 장현우 씨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분한테 3천만 원 사기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수진이 장현우 이름을 듣자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현우 씨를 아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한테 3천만 원 사기당한 분이죠.
저희가 함께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뭐라고요? 조사라니, 그건 불법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화를 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왜 찾아갔어?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무슨 권리냐고요? 당신 아내니까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럴 권리도 없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당신이 협박하고 위협했다면서. 무서워했다고요? 사기꾼이 무서워해요? 오히려 당당하던데요? 사기꾼이라니.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질투해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장현우 씨한테 3천만 원 사기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약국 사장이랑 동시에 만나는 건요? 그게 뭔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전문 결혼 사기꾼이에요. 당신 말고도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당신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우리 관계를 망치려고 꾸며낸 얘기잖아.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그 여자가 뭘 하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당신이 믿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시라고요. 며칠 후 현우는 결정적인 계획을 제안했어요. 은정 씨, 이수진이 약국 사장과 만나는 날에 정훈 씨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만들어 봐요. 제가 정훈 씨한테 익명으로 문자를 보낼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실을 보고 싶으면 금요일 오후 2시에 명인동 새누리 약국으로 와라는 식으로요. 그런 게 통할까요? 남편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호기심은 이길 수 없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현우는 남편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고 저희는 약국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오후 1시 50분쯤 남편의 차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2시 정각, 이수진과 약국 사장이 약국 앞에 나타났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들어갔고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정호 씨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야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약국 사장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손을 잡고 심지어 볼에 키스까지 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약국으로 들어가자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약국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수진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몇 분 후 남편이 약국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기운이 빠져 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은정아,
나 바보였어. 정말 큰 바보였어. 수진이가 나만 만나는 게 아니었어. 다른 남자랑도 만나고 있었어. 내가 직접 봤어. 완전히 다른 남자랑 연인처럼 지내는 걸 말이야. 내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은 거였어. 그래서 이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25년을 함께 산 아내 말은 안 믿고 겨우 몇 달 만난 여자 말만 믿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나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완전히 사이코패스 같았어. 나 좀 용서해줘, 은정아. 하지만 현우와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결혼 사기, 불륜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은 정식으로 고발당했어요. 현우 외에도 약국 사장 그리고 제가 알아낸 또 다른 피해자까지 총 4명이 고발에 참여했어요. 이수진이 구속된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집에 일찍 들어오고 저에게 사과하고 가정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어요. 은정아, 나 정말 잘못했어. 25년 동안 너무 좋은 아내였는데 내가 완전히 배신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어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들, 25년이 지겹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가서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라고요? 그럼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난 것도 진심이 아니었나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고 현우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어요. 가끔 현우가 제 카페에 놀러와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곤 해요. 은정 씨, 요즘 어떠세요? 카페 운영이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뭔가 제가 주인이 되어서 일한다는 게 정말 새로운 느낌이에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새 회사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이수진 사건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계속 속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남편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보였다고 하면서. 그래?
그런데 이미 늦었어.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그럴 거야. 25년 만에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이수지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피해 규모가 8천만 원 정도로 밝혀졌거든요. 은정 씨, 이수진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대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정말요? 드디어 끝난 건가요? 1년 반이면 생각보다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피해금도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이 숨겨둔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습범에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실형이 나온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2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은정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쳐요. 카페 운영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까요.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25년 동안 의존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도 은정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수진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은정 씨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서로 도운 거죠. 혼자였다면 둘 다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끔 예전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때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남의 인생을 살았을 테니까요. 남편도 이수진도 이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을 하고 있고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이수진은 작년에 출소했지만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혼자 살면서 가끔 아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저에게 현우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동지가 나타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다는 게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5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